가영아 빨간색 켜는 거 봐. 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각의 크기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 왜 잘 사용했던 60분법은 안 쓰고 호도법을 배울까?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60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습니다. 뭐가 됩니까? 각도기.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각이 있을 때 직각을 몇 등분을 시킨다? 90등분을 시키는 겁니다. 자, 90등분을 시켜서 한 등분과 등분 사이를 몇 도로서? 1도로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인 60분법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사용했다는 거야. 맞죠? 근데 왜 선생님 60분법인 각도기를 안 쓰고 왜 우리가 호도법을 배워야 합니까? 그건 이해는 좀 더 하고 가야 합니다. 자, 단원 자체가 무슨 단원이에요? 삼각함수야. 알겠죠? 자, 삼각함수면 함수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해. 최종적으로. 알겠죠?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인데 여기에 있는 각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해. 여기에 있는 이 수가 평면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x축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야 해. 그런데 자, x축 위에는 30도, 45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알겠죠? x축에는 뭐만 있어요? 실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여가 30도면 사인 30도 콕 찍을 거고 여가 45도가 있으면 2분의 루트 1을 콕 찍을 텐데 여기에 x축에는 30도, 45도, 60도, 60분법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각도기를 사용했던 각의 표현 방법을 그래프를 가지고 못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x축에는 모두 실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의 각 30도, 45도, 60도 이런 각을 실수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야. 그 실수로 바꾸는 각의 표현 방법이 뭐가 됩니까? 호도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호도법을 만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영아, 가영이란다. 지아야, 컨디션은 괜찮아? 몸이 안 좋으면 오늘까지 하루 쉬지 그랬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진아, 내 말이 거짓말 같아? 자, 호도법을 만약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의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을 만약에 O라고 놓고 자, 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이 만약에 원에서 하나의 부채꼴을 생각해 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하나의 부채꼴을 생각했을 때 자, 이 부채꼴에서 우리가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을 때 호의 길이도 r이 나올 때가 있을 거다. 즉, 이 부채꼴의 길이 얼마? r과 원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원래 표현해 줄 때 L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호의 길이 L과 반지름이 서로 같은 길이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이 각을
뭐가 된다? 호도법의 기본단위 1호도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호도인데 호도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부채꼴에서 L과 R이 같을 때의 무엇을? 중심각을 뭐라 하자? 1호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겁니다. 제가 우리 규태란 남학생하고 대화 나눠볼 거예요. 규태야, 네 몸무게 몇이니? 네, 80이요. 라고 규태가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만약에 서령이한테 키 몇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서령이가 165요 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생략했어요? 킬로그램을 생략했죠. 얘는 뭐가 됩니까? 센티미터를 생략했죠. 그치? 선생님 몸무게는 몇입니까? 70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70kg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단위를 생략했듯이 호도 삼가함수에서 호도법이란 말은 호도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L과 R이 같을 때의 중심각을 1호도인데 호도란 말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1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기본 단위를 호도법은 생략해버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든 이해돼? 자, 그러면 자, L과 R이 서로 같을 때 그때가 얼마? 1호도인데 그럼 1호도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바꾼다면 도대체 몇 도가 되겠느냐? 한번 가봅니다. 자, 단위를 생략한다. 1호도였을 때, 여기까지는 적어줄게요. 자, 1호도였을 때, 부채꼴의 반이름의 길이는 얼마야? R이야.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 각도기를 사용했을 때, 이 각이 360도가 된다면 그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율하고 같겠네? 그치? 원둘레하고 같으니까 얼마가 된다? 2파이 R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으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 자, 단위 생략합니다. 이거 곱해주면 얼마야? 2파이 R 호도. 2파이 R 호도는 얼마가 되냐면 360도 곱하기 얼마? R.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하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건 제가 표시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개념 설명이야.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해. 자, 그럼 여기 R하고 R 약분합니다. 그러면 2파이가 360도가 되겠네? 자, 양변을 2파이로 나눌 겁니다. 나눠버리면 좌변은 얼마만 남아요? 1만 남죠? 그 1은 다시 한번 적으면 뭘 의미한다겠어? 호도를 의미한다겠다. 1호도는 얼마가 된다? 2파이로 나누면 2하고 360도가 약분돼서 파이분의 얼마? 180도. 됐어요? 자, 파이는 3.14 얼마지? 180도를 3.14 얼마로 나누면 약 근사값이 58도에 조금 못 미치는 각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1호도는 얼마가 된다? 약 58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1호도가 58도였다면 자, 호도법의 각을 우리가 60분법의 각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1도는 얼마가 될까? 자, 한번 간다.
여가 360도야. 여기는 2파이 호도야. 그러면 1도를 찾기 위해서는 이놈을 360으로 나눠야겠네? 그제? 그럼 360으로 나누면 1도. 360으로 나누면 360하고 2하고 약분되니까 얼마가 돼요? 180분의 파이. 단위까지 제가 적어드릴게요. 호도. 알겠죠? 그래서 1호도는 약 58도가 되고 1도는 얼마가 된다? 180분의 파이 호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걸 암기해야 합니까? 에이, 암기했으면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기억할 거 없이요. 학교 시험에서 호도가 정의가 뭐냐 그런 거 절대 3학년까지 가도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왜 참 선생님 30도가 X축에 없는데 왜 30도가 표현됐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 호도법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X축에는 30도가 없는데 그 30도를 나타내는 게 6분의 파이 호도였다는 거야. 알겠지? 그 호도가 표시돼서 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과 호도법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 번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인이 여기서 이 말씀 이해돼 안 돼? 궁금한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규태는? 없어. 혜든이나 혜빈이나? 자, 희정이는? 우리 예쁜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한번 스쳐 지나가고 자, 이제 암기할 게 2번입니다. 자, 1호도가 58도야. 1도가 180분의 파이 호도야. 근데 제가 호도란 말을 언젠가는 안 쓸 거예요. 갑자기 호도란 말은 원래 생략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게 자,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든가. 자,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간다. 얘들아. 자, 가봐. 제일 밑에 1도야. 1도가 180분의 파이 호도가 됩니다. 자, 여기다 제가 60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60도는 6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 말도 안 적어졌네? 뭐가 생략된 거야? 읽어봐. 호도. 알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 호도가 된다. 그러면 60도가 3분의 파이 호도인데 우리가 만약에 60분법의 각을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걸 몰라도 됐어. 원래는. 알겠지? 자, 이 각이 몇 도인지 필요가 없어.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60분법의 각이 있습니다. 이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세요. 이 60도를 호도로 바꾸라는 이야기야. 호도는 얘가 됩니다. 알겠죠? 모른 척하고 보세요. 자, 60도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려면 180도분의 파이만 내가 곱해준다면 약분돼서 60도는 호도법인 3분의 파이를 나타내 준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자,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주려면 뭘 곱하자? 180도분의 파이만 곱해주면 60분법의 각이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간다. 3분의 파이라는 호도가 있었어. 자, 3분의 파이라는 호도가 있었네. 이 호도법이야. 이 호도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의 각으로 바꾸면 몇 도가 될까? 호도법에다가 뭘 곱해주면 파이분의 180도만 곱해주면 약분되고 약분돼서 지워버린 60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바꾸려면 결국 뭘 곱한다?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바꾸려면 파이분의 얼마? 180도.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금 칠판에서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왼쪽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일본 공식은 한 번 정도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왜 호도법을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해. 알았지?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썼을 때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식에서 자, 60분법의 각을 무엇을 곱해야만이 호도법의 각이 되는가? 호도법의 각에다 무엇을 곱해야 60분법의 각으로 바꿔지는가? 요 두 개의 각의 표현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모든 각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하자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삼각비에서 30도, 45도, 60도의 비는 우리가 암기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특수각 정도는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하자. 자, 특수각 정도는 암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30도 자, 30도를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할 겁니다.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30도는 얼마? 6분의 파이. 단위는 호도. 알겠죠? 자, 45도. 자, 45도는 180도분의 파이.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나눠봤더니 4분의 파이 호도. 됐어요? 60도. 자, 60도를 만약에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면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3분의 파이. 됐나? 자, 90도. 90도는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개는 뭐가 되냐면 삼각비로 이야기했을 때 30도, 45도, 60도의 특수각에 대한 비가 나타내듯이 30도하고 90도의 각, 이 네 개의 삼각이 뭐가 됩니까?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것만 알면 특수각은 거기다 표현이 가능해요. 120도. 여기다 2 곱해주면 되지 않나? 3분의 2 파이. 135도 여기다 3 곱해주면 되겠네? 4분의 3 파이. 180도 여기다 2 곱해주면 되겠네? 얼마? 파이. 210도 210도 여기다가 7 곱해주면 되겠네? 6분의 7 파이.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런 특수각이 아닌 생뚱맞게 108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8도,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호도법으로 바꿔져요. 알겠죠? 이게 자주 사용되는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세 번째. 자, 3번 내용 들어갑니다. 자, 호도법의 정의를 읽어봐봐. 자, 호도법의 정의를 딱 만들어 놓으려고 원에서 부채꼴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 부채꼴 자세히 봐봐요. 닫혀져 있는 공간이죠? 단일 폐곡선입니다. 그러면 폐곡선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 넓이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부채꼴이 있을 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는 얼마야? 면적.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면적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딱 한 줄씩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하고 면적을 꺼내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또 하나의 반그림의 길이가 자, 반그림의 길이가 R인 하나의 자, 원에서 다시 한번 부채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부채꼴을 생각합니다. 반그림은 얼마야? R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세타.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의 크기는 반드시 뭐가 된다? 호도법의 각입니다. 알겠죠? 호도법의 각이야. 60분법의 각이 아니야. 자, 호도법의 각이었고 그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L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찾으러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칠판만 잠깐 봅시다. 저같이 유도는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무조건 결과를 암기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너희들이 거의 처음 배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과만을 못 적어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암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줄 테니까. 자, 간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부채꼴이 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호도였을 때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호도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다? L이었다.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심각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였다면 360도였다면 여기다 몇을 곱해야 합니까? 4를 곱해야겠죠? 360도였다면 그때 여기가 360도였다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둘레가 됐을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원둘레가 되니까 2파이 R. 자, 됐나?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서 자, 내항을 곱해주면 2파이 L은 외항 두 개 곱하면 2파이 R 세타. 뭐야? 2파이로 약분해버리면 L은 얼마다? R 곱하기 세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해준 게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L은 R 세타라는 오늘 이 시간에 암기할 두 번째 공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다시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호도였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이 부채꼴의 면적은 얼마일까? 모를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였다면, 360도였다면, 다시 양변의 4를 곱한다면, 360도가 됐다면, 그때 이 부채꼴의 면적은 원의 넓이가 되겠네? 그럼 원의 넓이가 되니까 파이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죠. 말뜻 이해돼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이 부채꼴의 면적을 S였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였다면 그때 이 부채꼴의 면적은 원의 면적하고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항과 외항을 곱해줬더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항 곱하면 2파이 얼마? S의 값은 외항 얼마야? 파이 R의 제곱 얼마? 세타.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자, 빨리 한번 대답하자. 여기까지는 왔죠?
양변을 자 2파이로 나눌 겁니다. 여기 파에 여기 파이 약분되고 2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 S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로 나누면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됐나? 자 2분의 1 R의 제곱 세타인데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런데 I 세타가 얼마였어요? L이었죠. 그럼 여기가 L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자 그때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 LR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자 호의 길이 면적이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세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판서에서는 하나, 둘, 세 개를 암기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잠깐만, 요거 암기하는 거다. 요거 암기하고 얘들아 요거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나봐봐. 찍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영어 설명이니까 읽어보고 이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이걸 암기 안 하면서 선생님 왜 얘가 나옵니까? 몰라도 된다니까. 너희는 처음 배우니까 내가 지금 끌어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만 배운다면 요건 설명 안 하고 바로 요것만 암기시켰을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구나 라는 걸 딱 이해되면 무조건 구구단 암기하듯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가영아 몇 개 암기하는 거야? 에게 세 개. 세 개면 딱 세 줄이지? 그치? 그래, 그 세 개를 암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설명은 세 번째 판서. 이 다음 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판서까지 딱 하고 문제를 이제 풀러 가는데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삼각비야. 알겠죠? 자, 삼각비인데 항상 복사해 놓고 와서 꼭 준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좀 더 가져가세요. 답안지예요. 자, 삼각비인데 삼각비의 정의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배우셔야 합니다. 자,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에 대한 두 변 사이에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하자? 삼각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각비의 정의예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자, 어떤 만약에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비를 읽어라. 삼각함수 값을 읽어라. 그럼 무조건 무슨 삼각형을 세운다? 직각삼각형을 세우는 겁니다. 삼각비의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하나의 예각에 대한
두 변 사이의 길이의 b. 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한 2년 전에 중3 때 그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변은 A, B, C. 자, 그리고 나서 이 각의 크기가 한 예각을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거. 자,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 그림에서 빗변분의 높이 C분의 A를 우리가 삼각비 중에서 사인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코사인 값을 들어가면 자, 코사인 세타 값은 빗변분의 얼마?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코사인이면 C.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C분의 B가 코사인 값. 자, 탄젠트 값,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래서 탄젠트면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B분의 A. 그래서 하나의 예각에 대하여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에 대하여 두 변 사이의 길이의 B,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알겠죠? 자,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원 과정에서 시컨터, 코시컨터, 코탄젠트 싹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냥 삼각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삼각비가 하나의 삼각함수가 삼각비가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비를 읽는다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으면 된다. 굳이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죠? 만약에 사인 값을 구하여라. 못 구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지?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삼각비가 되기 때문에 자, 특수각 정도는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규태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규태가 30도 한번 가볼까? 얼마? 아니, 아무거나. 자, 30도는 길이의 비가 얼마예요? 2대 1대 얼마? 루트 3. 자, 45도가 되면 자, 45도가 되면 1대 루트 2. 자, 마지막 60도가 되면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삼각비 중에서 특수각에 대한 30도, 45도, 60도의 각은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네 번째 배우는 삼각비가 이렇게 됐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한다? 암기한다면, 굳이 암기한다면 뭐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삼각함수가 자,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0도, 45도, 60도 헷갈리지 않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기서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심하게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자, 각의 정의를 들어갑니다. 각, 무엇을 각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평면에 천천히 들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각의 정의는 어떠한 두 개의, 자, 여기 한번 봐라. 어떠한 두 개의 반직선이
어떤 요게 반직선, 요것도 반직선이야.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이 각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이 있다. 자, 반직선 얼마와 OX와 자, 반직선 OP가 있다. 이때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도형, 반직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을 뭐라고 하자? 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만약에 얘가 각인데 이때 반직선 OX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반직선 OP를 뭐라고 하자? 얘를 동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시초선은 고정된 직선이에요. 자, 두 개의 반직선이 딱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딱 겹쳐 있었는데 동경 OP가 시초선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얘를 뭐라고 하고? 양각. 알았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자? 음각. 알겠죠? 자, 하나의 시초 동경이 있을 때 자, 시초선을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양각,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면 음각. 알았지? 자, 이게 각의 정의에서 양각과 음각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에 만약에 어떤 각이 있다면 그 각이 30도가 됐다면 얘는 항상 30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30도가 될 수 있지만 이 동경 OP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요렇게로 돌아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330도가 돼야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수하겠으니까. 그러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동경이 주어지면 그 동경의 값은 양각과 음각으로 표현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각이 있을 때 그 각을 양각과 음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의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자? 일반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6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가 되냐면 일반각의 정의. 자, 일반각이란 말은 여기 있는 각하고 똑같은 거야. 각은 자, 이 도형을 의미하고 어떤 만약에 하나의 각이 있으면 이 동경 OP는 항상 양수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타내면 양수고 이렇게 나타내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각은 양각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양각도 되고 음각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이 주어지면 그 각의 표현 방법은 양각과 음각으로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어야 해. 그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각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동경 OP가 시초선 OX를 출발해서 자, 이루고 있는 동경과 이루고 있는 최소의 양각을 30도라고 해보자. 이때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일반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줬다면 자, 일반각은 양각과 음각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정수배로 표현해 줍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30도. 됐어요? 자, 얘들아 봐봐. n이 0이면 30도가 되겠네? 양각.
n이 1이면 360도를 한 바퀴 돌고서 올라갔네. 이것도 양각.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도야. 그래 놓고 30도가 더해지니까 올라가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양각과 음각으로 표현해주는 이 각의 표현 방법이 요게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이게 일반각인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이 뒤에 있는 이 각은 반드시 최소의 무슨 각으로 표현해준다? 양각으로 표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한번 가본다. 얘들아, 봐봐.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동경 OP가 있습니다. 각이 얼마야?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세요. 자, 각은 마이너스 240도라고 주어졌습니다. 일반각 표현하려면 불러. 세타는 얼마야? 일단 360도 곱하기 n은 무조건 외길이야. 알겠니? 플러스 자, 각은 최소의 양각. 마이너스 240도가 줬지만 양각은 몇 도가 돼요?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 뭐로 표현해준다? 120도.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표현해주는 것은 최소의 양각을 적어줍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니?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자, 각의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삼각비의 정의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이란 게 뭔가, 양각과 음각이란 게 뭔가, 시초성과 동경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뭔가, 알겠죠? 죽자고 암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용어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신경을 써야 할 용어들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쪽 판서에서 오늘 이 시간에 8개를 설명하고 자,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 중에서 7번째 삼각함수의 부를 조사하러 갑니다. 1번 풀고 문제 풀고 2번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통째로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부호. 우리는 중학교 때 자, 각을 측정했다면 어디까지 측정했습니까? 양각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삼각 비의 값을 안다면 그 값도 특수각값, 예각만 표시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평면에 들어가면 각이 90도만 있는 게 아니라 120도, 음각, 양각이 다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때 삼각함수의 부호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만약에 우리가 자, 부호를 만약에 읽으러 간다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와 같은 원이 있을 때 자, 당연히 x축은 무슨 각이야? 시초선입니다. 시초선이니까 이 각이 되는 거야. 이 반직선이 되는 거야. 이때 동경 OP가 만약에 일사분면에 있었다면 그때 전 P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자, 이때 동경 OP가 이루고 있는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이 이 각이에요. 됐어요? 이 각에 대하여 삼각 B를 한번 읽어보자. 삼각 B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세워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r이야.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사인 값 읽으러 갈게요. 사인 값은 얼마다? R분의 보라네. 보라는 뭐가 됩니까? 이 점의 Y좌표네. 근데 XY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Y는 양수네. X도 양수네. 그럼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빗변분의 높이, 양수가 나오지.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 나오니까 R분의 X, 양수가 나오네. 됐나? 탄젠트는 뭐야? 밑변분의 높이지. 밑변분의 높이니까 얼마? 밑변 X분의 Y가 나오겠네. 전부 다 무슨 수예요? 양수. 그래서 자, 각의 크기 동경이 1, 4분면에 있다면 1, 4분면에서는 모두 뭐가 된다? 삼각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동경 OP가 자, 2, 4분면에 있을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동경 OP가 2, 4분면에 있다. 이때 P의 좌표는 X, Y. 자, 얘들아 한번 봐봐.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야, 이 각이야. 이 각에 대하여 삼각함수, 삼각비를 읽을 거야.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에서 만든다 했습니까? 직각삼각형. 자, 이때 동경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뭘 내렸을 때? 수선 내렸을 때. 됐어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삼각함수값을 읽어야겠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쪽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요 각에 대한 자, 직각삼각형 삼각비를 한번 읽으러 갑니다. 자, 가영아. 자, 보라색은 무슨 수야? 보라색은 얼마야? 양. 얼마가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니까 R이니까 요건 얼마? R. 자, Y. 이 빨간색은 뭐니? 빨간색은 얼마야? Y. 노란색의 길이는? 아니, 노란색은 뭐야? X야, Y야? X. Y는 무슨 수? 부호가? Y는 부호가 무슨 수? 양수. X는? 보라는? 자, 사인값 불러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목분의 뭐야? R분의 Y. 양이야, 음이야? 양. 코사인 불러봐. R분의 노란색이네? 양이야, 음이야? 탄젠트 불러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X분의 Y는 양이야, 음이야?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누구만 양수가 된다? 사인만 삼각 B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동경이 만약에 3, 4분면으로 갔을 때 자, 동경이 3, 4분면으로 갑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동경 OP가 3, 4분면에 X, Y에 자, 이때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은 이 각이야. 알겠지? 자,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읽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제가 만들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X축에 수선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딱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자, 빗변은 반듯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R. 그리고 노란색은 좌표가 X. 이건 얼마? Y. 자, 수빈아 한 번만 빨리 읽어봐. 사인.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 한번 읽어봐. R분의
R분의 Y 양이야 음이야? R은 양이야 음이야? R은 골이라니까. R은 원의 반드림이라니까. 에? R은 양이야 음이야 여기에서. X는 Y는 그럼 여기서 자 사인값 읽어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R분의 Y는 양이야 음이야? 코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탄젠트는 양이야 음이야? 그래서 3, 4분면에 있으면 동경은 탄젠트만 양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자 동경이 4, 4분면으로 가면 자 4, 4분면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자 동경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동경 OP가 4, 4분면에 있다. 이때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이 이각일지라도 삼각 B의 값을 읽어내려면 직각삼각형을 세워야 하니까 여기다가 수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자 빗변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수. 자 노란색은 Y좌표, 연두색은 X좌표가 됩니다. 규태야 사인값 읽어. R분의 Y 양이야 음이야? 코사인 한번 읽어봐. 이건 양이야 음이야? 탄젠트 한번 읽어봐. X분의 Y는 무슨 수? 음수. 그래서 동경이 4, 4분면에 있을 때는 뭔만 양수가 된다?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가지고서 삼각함수의 값을 읽을 때는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뭔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그림 필요 없어. 이 그림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자, 삼각함수의 값을 읽었을 때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면 모두 양수. 2, 4분면에서는 동경이 사인만 양수.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양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얼마? 양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판서에서는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 번 정도만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각이 뭔가, 일반각이 뭔가 한 번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공식과 같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겠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부호는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면 모두 양수,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 4, 4분면일 땐 코사인이 양수다. 그래서 이쪽 판서에서는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판서에서는 제가 3개 암기시켰죠? 그치? 여기서는 요거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용어 설명. 알겠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5개 공식을 적어드릴 겁니다. 왼쪽에서부터 5개 공식을 적어드릴 거거든요. 그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공식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공식을 가서 우리가 문제를 후다닥 한번 풀어본다. 자, 공식이 5개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냥 암기를 한다.
그냥 암기는 안 돼요.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야. 이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알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수로그 1번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의 최하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많이 나간 학교는 방정식, 부등식 들어가고 더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암기를 안 하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암기하는 걸 최소화시켜준 거야 지금. 알겠지? 가계정의 일반각, 삼각비 그것까지 내가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것은 선생님이 암기를 안 시킨 이유가 암기를 시켜야 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버벅대서도 안 돼요. 자, 8번째.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설명 잘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 판서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이 8개의 공식 가지고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한 차트가 끝날 거예요. 알겠죠? 자, 저하고 같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자, 여기 칠판 봐주세요. 자, 우리가 각을 측정할 때 여기는 뭐야? 항상 표현해 줄 때 이건 시초선입니다. 시초선은 선생님 출발 아직 안 했어. 0도. 한 바퀴 출발하고 일로 오면 뭐가 됩니까? 또 시초선각이죠. 360도. 두 바퀴 돌고 와도 여기 와도 뭐가 됩니까? 시초선각이죠. 그러니까 시초선각은 항상 뭐로 표현해 준다? 360도 곱하기 n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각도는 몇 도니? 0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360도 곱하기 n. 그럼 여기는 뭐였어? 90도였네? 90도지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90도지만 0도하고 180도 사이다 라고 한다면 90도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90도가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알겠죠? 여기는 180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적어줘야 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알겠니? 자, 대답하자. 알았냐? 가영아, 이해돼? 안 돼? 돼? 자, 여기 한번 가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개를 한번 볼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 자, 이 각을 제가 만약에 알파라고 할 겁니다.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줄게. 이해하기 쉽게 아예 각도를 줘버릴게. 그냥 30도라고 하자. 자, 이 각을 내가 30도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 각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30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지 않을까? 됐나? 요거 하나만 반응 보이라니까. 이해됐니?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연두색하고 같은 그림인데 겹쳤습니다. 겹친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의 각도 여기도 30도가 되네? 그러면 연두색이 두 바퀴 돌고 올라갔다면 보라색은 몇 바퀴 돈지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보라색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 연두가 두 바퀴 돌고 보라는 세 바퀴 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연두색의 각에서 보라색의 각을 빼면 연두색의 각에서 보라색의 각을 빼면 360도 빼면 n-l 빼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요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360도 고각이 정수배. 어디로 왔어요? 시초선각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말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과 이 각이 동경이 똑같았다면 빼면 그 각의 크기는 여 시초선각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원래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한다. 알겠어요? 자, 혜민아, 요 말뜻 이해돼? 안 돼? 진짜 이해돼요? 자, 지우는 수진이 요 말뜻 이해돼? 지아는? 자, 절대 잊으면 안 돼서 자, 이제 5개를 제가 적으러 갑니다. 자, 여기다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드릴까요? 한글로. 자, 두 개의 동경. 두 동경. OP와 OP-가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어떤 두 개의 동경, 알파와 베타, OP하고 OP-가 있는데 그때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이제 우리가 암기시킵니다. 자, 첫 번째.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암기 절대 안 된다. 알았지? 헷갈려서 암기가 안 돼. 그 머릿속에 항상 그려보면서 암기해야 해.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하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을까? 자, 갑니다. 자, 그림 그립니다. 자, 동경 OP와 동경 OP 다시. 자, 간다. 동경 OP와 동경 OP 다시가 일치하니까 겹쳐야 해.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겹치는 것을 그나마 덜 겹치게 이렇게 표현해 줬어. 됐어요? 자, 이때 연두색이 나타내는 각이 자, 알파가 되고 보라색이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베타야.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죠. 알파에서 베타 빼면 동경이 어디로 올까요? 일로 오겠죠. 그치? 이해되나? 그냥 쉽게 해서 이거 30도라고 생각을 해. 30도면 한 바퀴 돌고 30도인지 두 바퀴 돌고 30도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하면 빼면은 동경은 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기할게.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각을 뺐을 때 그 결과는 360도의 정수배 이 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항상 식을 뭐하자? 암기를 해야 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이 그림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자, 동경 OP와 동경 OP-가 있습니다.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가 알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가 베타가 됩니다.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이변과 이변이 같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됩니까? 동경이니까 똑같은 길이고 이변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네. 그럼 요각이 베타가 되면 요각은 얼마야? 요각도 각의 크기는 베타각이 되겠네. 그럼 결국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는 같아요, 틀려요? 대답하자. 이 각과 이 각은 각의 크기가 같아, 틀려? 같죠? 그러면 자,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알파는 하얀색인데 거기에 딱 베타를 더해 이만큼 올라가라는 이야기야. 이만큼은 결국 이만큼 간 거하고 똑같죠? 그지? 동경이 1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계.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두 동경이 대칭이면 꺼낼 수 있는 건 이거. 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축 대칭.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꺼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이 동경은 OP. 자, 요 동경은 얼마? OP 다시.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이변과 이변은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을 것이고 자, 이 각과 이 각도 서로 같은 각이 돼야겠네. 됐나? 자, 동경 OP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10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Y축 대칭이면 잘 봐요. 알파에서 내가 베타만큼 더한다면 요만큼 더 올라가 각이 더 가야겠네. 이만큼 각이 더해지면 이만큼 각이 더해진 거하고 똑같죠? 그럼 10초선은 여기에 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얼마? 180도. 그래서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거 통으로 암기는 안 돼. 헷갈려서.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암기해야 한다. 네 번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면 꺼낼 수 있는 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 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OP. 여기 얼마? OP 다시. 자, 이때 동경 OP가 10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은 알파. 여기는 얼마? 베타. 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은 각이 돼야겠네요. 됐죠? 그럼 한번 봐보자. 이 각과 이 각은 원점 대칭이니까 각이 같아. 요건 알파고 요게 베타야. 그럼 결국 요것도 각의 크기가 베타가 되겠네.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1로 가버리겠네? 그죠? 그래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몇 도가 된다? 180도. 원점 대칭이었을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경을 머릿속에 그려봐야지 머릿속에 암기가 돼. 알겠죠?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암기한다?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한 개라도 삐끗해버리면 틀려버리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대칭이 된다면, 자,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을까? 자, 동경을 제가 한번 찾으러 갈까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동경 OP 다시. 자, 이때 동경 OP가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은 알파.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은 베타. 자,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 직선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45도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센터가 된다는 거야. 이 각의 절반.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알파가 이만큼인데 알파에다가 베타만큼 더 올라가봐라. 알파에다가 베타만큼 더 가라는 이야기는 알파에다 x만큼 더 더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x만큼 더하면 1로 와버리겠네, 동경이. 그래서 자, 우리가 암기할 마지막 5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360도 곱하기 정수배 플러스 얼마? 90도.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가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없습니다. 있는데 아마 안 다룰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최대 y는 x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버벅대서도 안 됩니다. 자,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우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바람 쐬고 오시고, 자,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내용을 한번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뭐 하냐면, 자, 바람 쐬고 와서, 자, 핸드폰을 딱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열어놔서 첫 번째 판서에 있는 거 쫙 펴놓으면 돼. 첫 번째 찍었던 거. 자, 여기다 놔봐봐. 자, 다음 시간이 내가 딱 되면, 지우야,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친구 큐티에서부터 이 5개를 쭉 물어볼 거예요. 어디까지? 희정이까지. 알겠죠? 버벅대서도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대답을 해야 해. 한 2초 안에. 알았지? 그래서 최소한 이 5개의 동경은 앞쪽 판서에서 제가 암기를 최소화시켜준 것은 이것 때문에 최소화시켜준 거야. 알았지? 첫 번째 판서에서 3개, 두 번째 판서에서 삼각함수의 부만 내가 암기하다 그랬어. 요 세 번째 판서는 5개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암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기억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자, 바람쐬 걸 학생은 바람쐬에서 지금이 25분 넉넉히 제가 부족하게 30분까지 드릴 테니까 얼른 가서 바람 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네.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 네. 내가 암기하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맨날 보니까 꺼집니다. 미치게 되는데 이거 꺼지면 너희들 가고 나서 나 혼자 막 몇 가씩 해야 하는데
20. 한 번 안에 뭐 1분이면 못 끝나지. 그것도 문제도 다시 풀기. 규태야, 바람하면 너무 세고 오지 그래? 뭐 해야지? 그렇지. 희정아, 책 없어? 미쳤지 이거 희정아. 미안해. 여기서 수시하니? 엄청 긴장돼. 깜빡이네.
어제 많이 아팠다며. 어제 수진이가 그러더라. 우리 지안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안 봐도 비디오야. 서영아, 상담부터 숙제 잘 맞춰서 해와라. 자, 들어오세요. 숙제 내줍니다. 일 번부터 선생님 교재 숙제 1번부터 33번까지 1번부터 33번까지 1번부터 33번까지 마풀 넘어갑니다. 마풀 아직도 조금 남았네. 자, 마풀 넘어갑니다. 마풀은 자, 조금 섞여 있네요. (257번까지) 자, 수업시간 교재는 33번까지 마풀은 이거 선생님 마풀 이거 수업시간에 다 검사할 거다. 234번부터 해서 257번까지 숙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삼각함수에 자 1번부터 한번 가본다. 선생님 수업 교재. 자, 수업 교재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나타내 볼게. 자, 다는 안 풀고요. 자, 중복되는 것은 제가 한 문제씩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몇 사분면의 각인가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870도 동경 한번 돌릴게요. 자, 양각이니까 87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두 바퀴 돌면 720도 그럼 840도면 두 바퀴 돌아서 720도니까 몇 도를 더 가야 해? 120도 120도를 더 가야 하니까 동경이 120도가 돼야 하니까 결국 1번의 동경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동경은 자, 몇 도를 돌리냐면은 610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61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610도니까 절반 더 가면 몇 도가 될까요? 180도 더하니까 여기는 540도가 되겠네. 그럼 540도가 되는데 610도가 되려면 70도를 더 돌아가야겠네. 70도를 더 돌아가야 한다면 몇 사분면? 자, 2번 명제는 자, 3, 4분면 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150도의 동경. 150도 동경인데 자, 마이너스 150도. 자, 마이너스 150도는 뭐가 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각이지?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각이야. 시계 방향으로 가서 150도를 가라는 이야기네. 자, 그럼 시계 방향으로 가서 150도가 되니까 동경은 여기에 와 있겠죠? 150도 가니까 3, 4분면 가. 자, 마이너스 760도. 동경 한번 돌려봅니다. 얘들아, 마이너스 각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그럼 40도를 더 돌아가야겠네요. 40도를 더 돌아가면 동경은 4, 4분면.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1, 2, 3, 4번이 동경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제가 발표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내용을 배웠다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그 용어는 특히 주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얘들아, 봐봐. 1사분면이라는 것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요? 1사분면이라는 것은. 알겠죠? 근다고 해서 1사분면 각이라고 해서 0도에서 90도야? 그건 아니다겠죠? 항상 10초선 각은 어떻게 표현해 준다겠습니까? 360도의 정수배. 그래서 1사분면 각이었다면 0도하고 90도 사이다? 절대 안 되지. 자,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 각이었다면 그 각의 표현 방법은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0도. 원래 0도는 안 적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얼마? 90도. 이게 1사분면 각이 됩니다. 그래서 0도를 딱 지워버리면 자,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얼마다? 10초선의 각 360도 곱하기 n 여기서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 자, 이게 1사분면의 각인데 이 1사분면의 각 세타가 주어졌을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라. 3분의 세타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자, 부등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눌 겁니다. 자, 3으로 만약에 나누면 얘는 120도 곱하기 얼마? n. 자, 얘는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30도. 자, 그래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의 표현 방법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이 각은 과연 세타가 1사분면 각이었다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 될까? 자, 3분의 세타는 자, 이제 찾으러 갑니다. n은 무슨 수야? 정수. 자, 정수니까 가장 작은 수 0부터 집어넣을 겁니다. 꼭 0부터 집어넣어야 합니까? 10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작은 값부터 적으면
자, 0 집어넣으면 0도. 두 번은 안 돼. 실선은 아닙니다. 0 집어넣으면 30도. 아, n이 0이면 그때 3분의 세타는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점선이에요. 자, n이 만약에 1이면 120도, n이 1이면 150도, 120도면 대충 여기, 150도는 대충 여기, 여가 180도니까 n이 1이면 3분의 세타는 동경이 여기에 있다. n이 만약에 2를 가지면 240도, 2를 가지면 270도, 270도가 여기잖아. 그럼 240도가 되면 자, 동경 n이 2를 가지면 240도와 270도니까 3분의 세타는 여가 있게 됩니다. 자, n이 0, 1, 2, 3이야. 3이면 360도, 3이면 360도 플러스 30도 다시 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세타가 되면 여기 B급이 3군데가 나오고 2분의 세타면 2군데, 4분의 세타면 4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타가 1사분면 각이었을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것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각의 표현 방법 꼭 기억하세요. 0도하고 90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본다. 자, 다음과 같은 각을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각으로 나타내 주세요. 무슨 각이에요? 일반각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인데 이건 일반각인데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 본다. 대충 때려 맞추지 말고 잘 봐.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해. 자, 정리하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60도니까 마이너스 140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반각에선 제일 뒤에 있는 게 무슨 각이야? 양각으로 표현해줘야 한다 했어.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문제에서 나와 있어. 알파는 뒤에 적어져 있는 알파는 0도하고 360도 사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은 틀렸다는 이야기야. 알았니?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얼마가 돼야 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22도, 720도야. 그럼 뒤에는 얼마가 된다? 220도. 이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 자, 360도에 마이너스 1. 자, 뒤에 플러스 얼마? 60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0도가 되려면 얼마가 된다? 200. 몇 도야? 60도. 자, 4번. 각의 표현 방법이 400도. 400도는 얼마가 된다?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 5번. 자, 5번은 700도. 자, 700도는 360도 곱하기 1가 이해해버리면 720도가 되지? 그럼 20도를 빼야 할 거 아니야? 안 되네. 1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40도.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지? 그래서
자,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알파가 가장 작은 각은 얼마였다? 400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 표현 방법을 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아까 제가 찍었던 영상 뭐가 됩니까? 공식. 자, 세 번째 그 뭐가 됩니까? 동경의 위치관계를 쫙 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뭐가 돼? 선생님이 세 번째 판서 내가 찍으라고 이야기했지.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제 그걸 쓸 거야. 자, 나타내 본다. 자, 6번 문제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두 동경이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얘들아, 너희들이 적었던 공식에서 그 핸드폰 화면에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자,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표현해 주세요. 얼마? 5세타에서 세타, 알파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세요. 그러면 그 두 동경이 일치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배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겠네. 대답하자. 이해됐나? 자, 그러면 자, 좌변은 얼마? 4세타. 4세타가 360도 n이야. 그러면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이어서 세타는 9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해 주겠네. 근데 여기서 n은 무슨 수입니까? 정수가 되겠네요. 그제?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문제는 세타가 0도에서 360도 사이야. 그러면 0은 절대 안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 90도. 2를 집어넣으면 180도. 3을 집어넣으면 270도. 4를 집어넣으면 360도.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 세타가 가질 수 있는 동경은 얼마가 된다? 90도, 180도, 270도. 알겠죠? 됐나? 자, 7번 문제 봅니다. 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자, 너희들이 찍었던 영저 핸드폰에서 두 번째 아마 그림이 될 것 같아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꺼낼 수 있는 식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얼마? 5세타하고 2세타야. 얼마다? 5세타 플러스 2세타가 360도 곱하기 얼마? 정수배. 됐어요? 자, 7세타가 되니까 7세타가 되면 360도를 7로 한번 나눠볼까요? 안 나눠지네. 7로. 자, 그러면 세타는 얼마예요? 7분의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세타가 표현되겠네. 됐나? 자, 이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이었을 때 이 식을 나타내는 동경이 얼마가 되겠는가? 대충은 약분되죠? 360을 7로 약분하면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어서 그러지 52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52도 곱하기 n. 특수각은 아니지만 각을 찾아낸다면 이렇게는 나와요. 됐나? 근데 그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야. 이해됐니? 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n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52도, 2를 집어넣으면 104도, 3을 집어넣으면 156도, 4를 집어넣으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세타가 나올 수 있는 각은 이렇게 몇 개? 3개. 오케이? 자, 칠판 봅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다. 자, 8번 문제는 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자, 얘들아 거기다 밑줄 그어봐. 8번에 자, 두 동경이 어디에다 밑줄 그냐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얘들아 거기 밑줄 그었으면 여기 한번 볼게. 자, 오늘 수열 시험은 질문 시간 다 끝나고 20분 동안 실시할 겁니다. 알겠죠? 20문제예요. 한 문항당 1분이면 풀 수 있을 거야.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니까. 알았지? 자, 제가 그림을 만약에 그려보면 이겁니다. 자, 동경 OP. 자, 이건 동경 OP 다시. 자, 얘들아 봐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맞죠? 그지? 자, 두 동경은 일직선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직선 위에 있고 동경 OP와 OP-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죠? 그죠? 너희들이 밑줄 친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원점 대칭이란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원점 대칭이 된다. 이해됐니? 자, 8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일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오, 원점 대칭이야? 얘들아 봐봐.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뭘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에 플러스 180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타와 7세타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자,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180도. 이 식이 성립돼야겠네요. 됐어요? 자, 6세타인데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의 정수배 플러스 얼마? 30도. 됐나? 자, 이제 바로 찾으러 가버리자. n이 0이면 30도, 1이면 90도, 2면 150도, 3이면 210도.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은 90도보다 더 크고 180도보다 작다. 요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알겠죠? 그 세타는 150도의 각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대답하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9번. 자, 갑니다. 9번.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봐.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데 그림 그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야?
돌아가면 얼마가 된다? 불러.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요? 360도 정수배 플러스 180도. 만약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서 그 5개를 막 암기하다 보면 정확하게 암기하면 좋은데 거기서 단 한 개라도 부호가 삐끗했다간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면 5개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러면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4세타야. 4로 나눕시다. 4로 나누면 얼마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제가 찾으러 가면 0을 집어넣으면 45도, 2를 집어넣으면 135도, 2를 집어넣으면 225도 막 등장을 하겠죠? 그치? 그런데 세타가 0도하고 180도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45도하고 135도. 자, 친구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왜 대답을 안 하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23번에 2번 갑니다. 23번에 2번을 갑니다. 자, 23번에 2번을 가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네요. 됐나? 그럼 내가 동경의 위치관계에서 설명했던 5번째 동경이 되겠네. 자,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얼마? 90도. 됐어요? 자, 그때 세타의 값을 찾으면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자, 세타를 읽어주면 0이면 30도, 1이면 120도, 2면 210도, 3이면 300도. 많이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은 0도에서 120도 사이. 얼마? 30도. 됐죠?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제 동경의 위치관계를 5개를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왜 대답이 없네. 말들 알았어? 규리야, 이해되나? 어디가? 4세타. 자, 4세타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4로 나누고 여기는 3으로 나눴네요. 자, 4세타면 여기는 얼마? 22.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0이 되면 22.5도. 자, 1이 되면 90도니까 112.5도. 더 이상 찾아봐도 필요가 없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0도하고 몇 도 사이야? 120도 사이니까 요각이 나오겠죠? 말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1번에서부터 자 9번까지 다 정리됐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영아, 지우야, 혜빈이랑
오늘 삼각함수 숙제 내줬어요, 제가. 자, 10번 문제 한번 간다. 자, 뭘 생각해 보냐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구하여라. 얘들아, 나와봐. 자, 우리 규태야. 60분법의 각을 포도법의 각으로 바꾸고 싶어. 포도법의 각으로 바꾸려면 뭘 곱하자고 이야기했어? 180도. 자,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고, 포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바꾸려면 뭘 곱해주면 돼? 파이분의 180도. 자, 그래서 60분법과 포도법 사이의 각이 바꿔지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럼 우리 규태가 빨리 바꿔봐. 규태야. 자, 1번은 맞아 틀려? 응? 옳지 않은 것을. 그 다음에 2번 135도는 몇 파이가 될까? 계산해 보세요. 맛있게. 135도는 몇 파이예요? 아까 45도는 몇 파이였습니까? 4분의 파이. 거기다 3 곱해주면 135도가 나오죠. 그래서 2번은 고집.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 계산해 보면 다 맞는데 2번이 틀려요. 2번은 거짓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야, 용어 설명 잘 들어.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야, 어이. 자, 요거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봐. 불러. 시작. 맨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이거 곱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글을 천천히 읽으라니까. 자, 다음 1번의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 300도를 일반각으로 바꿔달래. 얼마야? 시작.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300도. 그래, 이게 이 새끼 일반각이야. 이 일반각을 뭐로?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내달래? 이것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달래요. 바꿔보세요. 자, 360도,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그럼 360도는